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사회지문 사단법인 법인격 부인론 한번 해볼게. 좀 법적이어서 좀 딱딱합니다. 한번 맞춰보자. 그래서 뭐 틀렸어 얘들아? 몇 번째 틀렸어? 틀린 건 4번. 네 번째 거. 니은에 관한 문제인가? 네. 또 뭐 틀렸어? 1번, 2번, 5번이요. 5번. 나 어휘 문제네.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재현이는 안 풀어왔어? 안 틀렸어요. 안 틀렸어? 예찬이가 다 맞고. 오. 자, 한번 정리해볼게, 얘들아. 건질 게 있을 것 같아, 얘들아. 자, 일단 개념이 권리 능력이라고 나왔어, 그지? 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권리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다 좀 이제 정리 좀 해볼게, 얘들아. 권리 능력. 너무 연한데, 좀 진하게. 권리 능력. 너무 연하지, 얘들아? 예. 연합니다. 글씨 좀 진하게. 사랑도 진하게. 또 연한데? 더 굵게. 자, 권리 능력. 됐습니까? 그러면 권리 명사만 쓸게.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이잖아. 네. 그리고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사람은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그럼 태어나면 응애 하면 바로 권리 능력이 생기죠. 그럼 연결되는 말이 뭐지? 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권리 능력이 반복됐지, 그지? 네. 그래야 사람은 세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왜 그런 줄 알아요? 소유권이라고 했지, 얘들아. 네. 그럼 권이 뭐야? 권리지, 얘들아. 권리의 주체가 되죠. 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기도 하고, 채권이니까 권이니까 뭐겠어? 권리고, 채무니까 뭐겠어? 의무.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사람의 둘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서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권리 능력 또 나왔다, 그지?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볼게요.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람이죠, 여러분. 근데 단체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단체가 뭘 해야지만 가질 수 있다지, 권리 능력을? 요건을 갖췄을 때, 알겠니? 예. 단체라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때는 권리 능력이라고 안 하고 권리 능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권리 능력을 법인격이라고 했지, 얘들아. 법인격. 그 법인격도 권리 능력이네요, 그죠? 단체 중에서 일정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 존재하고 운영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사단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러면 단체 중에서 사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단이 뭐냐?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죠, 여러분. 이거죠. 독자적 실체죠. 운영기구 있죠. 이거하고 상관없이 존속한다라고 했지, 얘들아. 요 네 가지를 좀 정리를 해둘게요. 첫 번째, 사단은 목적을 가지고 결합한 조직체다. 두 번째, 독자적 실체다. 그 다음에 운영기구를 둔다.
다음에 가입 탈퇴하고 상관없이 존속한다. 그게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얘들아. 사단도 단체라고 했고요. 그죠? 쌤이 요거를 순서를 좀 바꿔버릴게. 요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단이 갖춘 성격을 뭐라고 했어요? 사단성이라 했습니다. 됐지? 사단의 구성원은 뭐라고 합니까? 사원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사단이 있고 사단성이 있고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반면에 사단성을 어떻게? 사단은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생긴다 했잖아요, 얘들아. 이게 뭔 줄 압니까? 이게 뭔 줄 압니까? 되어야. 이게 요건인 거예요. 내 말 이해됩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법인격을 가진 사단은 사단법인이지 얘들아. 그러면 법인격이 있다는 말은 권리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사단법인이 있죠. 그죠? 그리고 법인격을 가진 사단입니다. 그리고 사단성은 있지만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으면 조건을 못 갖췄지 얘들아. 법인 아닌 사단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사단법인은 법인격을 가집니다. 그죠? 맞지? 그런데 법인격이 없는 사단, 조건을 못 갖춘 사단은 법인격이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얘는 법인격이 있고 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아닌 사단입니다. 그러면 법인격을 가지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합니다. 그죠? 요 밑줄 쳤던 거. 그래서 얘는 요건이 법인 등기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법인만 권리 능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죠. 그럼 보세요. 사람과 맞지? 법인이 돼야 되지. 법인격을 가지는 거죠. 권리 능력을 가지죠. 그리고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대. 그래서 단체에 있는 사람 있잖아, 얘들아. 단체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는 권리 능력이 있지만 그 단체가 가지는 거랑 사람이 가지는 거랑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야 사단 법인이 자기 힘으로 진 빚이 있잖아, 얘들아. 그럼 누가 빚을 졌다고 돼 있지, 얘들아? 사단 법인이 졌지, 얘들아. 단체가 졌죠. 그러면 그거는 누구 이름으로 갚아야 됩니까? 사단의 이름으로 갚아야 되죠, 여러분. 사원 개인이 가진 권리 능력으로 책임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 문단에서 회사도 사단법인이랍니다. 회사도 사단법인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사단법인의 회사가 있죠, 여러분. 그죠? 근데 회사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회사가 있고 주식회사가 있지, 얘들아. 그러면 회사 뭐가 눌러버렸다? 넷플릭스가 나오네. 내가 영화를 보고 싶었나 봐. 그러면 회사 중에 주식회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주식회사에 대해서 주주로 구성되고요. 그 다음에 지분을 갖습니다. 주주들은. 됐죠? 자, 그러면 주식회사는 주주로 구성됩니다. 그 주주는 지분을 갖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거는
2001년에 상법이 개정되는데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 1인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대 얘들아. 그러면 주식회사 중에는 1인 주식회사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했잖아 얘들아. 그러면 사단성은 찾아보니까 결합한 조직체여야 되잖아 얘들아. 근데 한 사람밖에 없지 얘들아. 근데 법인을 인정해줬죠. 왜냐하면 얘도 주식회사니까. 1인 주식회사도 주식회사죠. 주식회사는 회사죠. 회사는 법인격 사단법인이죠. 법인격 가지죠. 근데 결합체 즉 사단성은 없는데 법인격을 가지게끔 해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주가 여러 명입니다. 주주로 구성되어 있다 했잖아. 주주가 여러 명이에요. 근데 상속을 했다, 매매를 했다, 양도를 했다 등등등 해서 주식이 모든 주식이 있잖아 얘들아. 한 사람 소유로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얘들아. 여러 명이었는데 5명이 있다 하자. 근데 아버지가 사망했어. 또 2명한테 양도했어. 그리고 한 사람한테 팔아버렸어. 그럼 이제 한 사람이 주식을 다 가지는 거지 얘들아. 그럼 한 사람이죠. 따라서 1인 주식회사가 돼버리지. 1인 주식회사 주식회사죠. 주식회사는 회사죠. 회사는 사단법인이죠. 따라서 법인격 가지죠. 그래서 권리 능력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애매하지 않냐? 그 한 사람의 단체로서의 권리 능력일지 그 개인 한 사람의 권리 능력일지가 좀 모호해지죠 여러분. 아까 그러지 않냐? 회사가 진 빚은 사단의 이름으로 갚아야 되지 개인이 갚을 필요가 없다 했잖아 얘들아. 그래서 이게 1인 주식회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1인 주주가 회사가 대표가 된답니다. 그러면 1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애매해지지. 그래서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개인 사업자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지 얘들아. 그럴 경우에 구성원의 사람인 인격인 권리 능력과 법인으로의 법인격이 구별이 잘 안 되는 보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상법상 회사입니다. 회사는 이사회를 업무 의결 기관으로 둡니다. 이사들 중에 뭐가 있어? 대표 이사가 이제 이사 중에 한 사람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사회가 있고 이사가 있고 대표 이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대표 이사는 어디서 선출한다?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얘들아? 그럼 우리 좀 정리를 좀 해볼게 얘들아. 여기 이렇게 해볼게.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했잖아 얘들아. 근데 이사들의 모임인 이사회가 있죠 여러분. 이사회에서 뭘 합니까? 업무 집행을 합니다. 그죠? 업무 집행 의결을 한다고 했고요. 대표 이사도 선출합니다. 그리고 이사의 선임과 뽑는 거 있잖아 얘들아. 그 다음에 대표 이사 말고 다른 이사들 뽑는 거 이사 보수 결정은 주주총회에서 한답니다. 그럼 이때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도 있으니까 주주가 동시에 이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주주 중에 이사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한다고? 주주총회에서 한답니다. 그러면 주주총회는 뭐 하는 데야 얘들아? 2가지를 하죠. 하나는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의 보수를 결정하는 거지. 내가 선생님 좀 정리 좀 해줄게. 주식회사는 주주로 구성된다 했잖아 얘들아. 주주가 100명이라고 하자. 이해되니? 그 운영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운영해 나가야 돼. 그거를 주주들이 모여서 이사를 뽑는 거야. 그 100명 중에 10명이 이사가 됐다 합시다. 그럼 총 몇 명입니까? 100명이죠. 이해됐냐? 그러면 100명 중에 90명은 그냥 일반 주주고 10명은 주주이면서 이사죠.
그럼 이사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사회죠. 이사회는 뭐 합니까? 이사 갑니까? 집행 의결하고 거기서 이사 중에 대표이사를 뽑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럼 주주는 총 몇 명입니까? 100명이죠. 이사는 총 몇 명입니까? 10명이죠. 대표이사는 몇 명입니까? 1명이죠. 그럼 대표이사는 이사이면서 주주이고, 이사들은 이사이면서 주주인 거고, 나머지 70명의 주주는, 90명의 주주는 그냥 일반 주주인 거죠. 내 말 이해돼? 근데 주주가 한 사람밖에 없다. 그 졸라 웃기지 않아? 주주가 한 사람밖에 없으면, 주주가 한 사람이면 주주이면서 이사이면서 대표이사가 되지. 왜냐면 이사회를 소집하면 지밖에 없지, 얘들아.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그 지만 혼자 가면 되지. 그럼 지가 이사회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대표이사를 누구를 뽑을까요? 제가 할게요. 네, 이사, 대표이사. 그러면 자기가 주주면서 자기가 이사면서 자기가 대표이사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 회사라고 하는 1인 주식회사는 주식회사가 되면 법인격을 가진단 말이야. 법인격을 가지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며, 얘들아. 그러면 회사가 빚을 졌을 때 회사가 권리를 가지는 건지 의무를 가지는 건지 그 대표이사 사장 새끼가 가지는 지가 진짜 모호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말 이해돼요? 그래서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이사회 주주체의 기능은 퇴색된다. 왜냐면 자기 혼자 다 하잖아. 주주총회를 모집해도 지밖에 없고 이사회도 지밖에 없잖아, 얘들아.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회사의 이익이잖아, 얘들아. 회사의 이익입니다. 근데 대표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껍데기만 남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얘들아. 회사의 이익을 자기가 다 빼돌려 버리는 거지, 얘들아. 집에 막 벤츠 사고 막 그럼 이처럼 회사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지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이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 거래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얘들아. 회사가 진 빚을 사람들이 독촉해서 갚아라 라고 하면 그거는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지. 나는 한 개인일 뿐이요, 이렇게. 그러면 특정 거래에 있는 관련하에서 예외적으로 일시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예외예요, 예외. 알겠냐? 이럴 경우에만. 그러면 회사의 법인격을 부정해버리잖아, 얘들아. 그러면 권리와 의무가 사라지지, 얘들아. 이게 사라지면 뭐만 남아? 한 사람의 권리 의무만 남지, 얘들아. 그럼 얘는 지금 빚을 졌기 때문에 의무가 있을 거 아니냐고. 회사의 빚을 개인이 갚도록 하는 거죠. 왜요? 그 회사와 거래가 있는 재산상의 피해를 당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내 말 이해돼? 일시적으로 법인격을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알겠니? 원준이가 아마 이 문제가 좀 헷갈렸던 거지. 이해가 좀 어렵죠, 그죠? 그리고 법률은 이걸 명시적으로 규정해요, 안 해요? 법률은 규정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권리를 함부로 쓰는 것을 통해서 이걸 받아들입니다. 법인격 부인론을. 회사가 1인 주주에게 완전히 배제되어 회사의 회계, 주주총회, 이사회가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회사한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제도에 남용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때 회사한테 책임을 묻지 않고 누구한테 물어? 한 개인이 대표이사한테 물어버리는 거지. 네가 책임지라고. 내 말 이해됩니까? 자, 문제 풀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사단성을 갖춘 회사는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기구를 둔다라고 돼 있잖아요, 얘들아. 그러면 이게 사단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단성을 갖추고 있는 게 사단이잖아요. 운영기구 둘죠, 여러분. 그래서 맞는 말 됐니? 그 다음에 주주가 여러 명인 주식회사는 주주는 사단의 상원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주주가 주식회사의 구성원이잖아요. 주식회사는 회사고 회사는 사단이죠, 여러분. 사단법인도 사단이니까. 그럼 사단의 사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인격을 얻은 사단이라고 돼 있잖아. 뭐라 그래요? 사단법인이죠. 사단법인 어디니?
이거지 얘들아? 네. 법인격을 가진 사단. 그러면 재산 소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왜요? 사단 법인이잖아 얘들아. 네. 재산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이해되니? 네. 그 다음에 법인격은 구성 탈퇴와 관계없이 존재한다라고 돼 있잖아 얘들아. 네. 우리 사단이라고 하는 게 가입 탈퇴 존속과 상관없이 된다고 했지 얘들아. 네. 그렇기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사단 법인이든 법인 아닌 사단이든 무조건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은 무조건 가입 탈퇴와 상관없이 법인격은 존속할 수 있겠죠. 네. 다음 사람들이 가진 단체의 권리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게 사단이라고 했잖아 얘들아. 근데 우리 사단이라는 설명에 요 네 가지가 나와 있거든 얘들아. 근데 이게 이런 게 없어. 권리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가르쳐 줄게. 여러분 권리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죠. 네. 이게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권리 능력 아닙니까? 네. 근데 단체의 경우는 뭐라고 합니까? 특별히 권리 능력이라고 안 하고 법인격이라고 하죠 여러분. 근데 이게 보면은 사단이라고 돼 있잖아 얘들아. 근데 사단에 두 가지가 있죠. 무슨 사단 무슨 사단? 사단 법인, 법인격이 있는 사단하고 법인격이 없는 사단하고 있잖아 여러분. 그러면 금방 얘는 지금 사단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사단 둘 다죠 여러분 이게. 근데 이 사단 전체가 권리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 중에 뭐만 있어? 사단 법인만 법인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땡이다. 그 이유는 법인 아닌 사단은 뭐가 없기 때문이다. 권리 능력이 없다. 법인 돼야 된다. 법인으로 등기로 법인 돼야 된다 이 말이 알겠냐? 선생님이 이게 36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거든 얘들아. 이게 참 섹시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 그 이유를 가르쳐 줄게 얘들아. 이 형광펜 2개 꺼내 보세요. 하나, 둘, 셋, 3개 꺼내세요. 일단 1번 형광펜 해볼게 얘들아. 여러분 1인 주주 칠하시고요. 1인 주주 칠할게요. 어디냐면 이문단 밑에서 5번째 줄이 있습니다. 했나요 여러분? 했습니까? 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2번 형광펜 파란색 형광펜 꺼내가지고 대표이사다 이렇게 할게요. 됐어요? 3번 형광펜 선생님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여기 봐. 빨간색은 파란색이다. 빨간색은 초록색이다. 이렇게 했지 얘들아. 네. 그러면 너네 이거 한번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여기다 쓸게. A는 B다 이렇게 하고 A는 C다 이렇게 하면 따라서 B는 그럼 뭐라고 할 수 있니 얘들아? C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니 얘들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빨간색은 파란색이고 빨간색은 초록색이다 이렇게 했잖아 얘들아. 그러면 결론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파란색은 초록색이다 하죠 여러분. 여러분 1번 선지 한번 보세요. 초록색이 같죠 여러분. 보세요. 보이십니까? 대표이사 보이십니까? 그럼 두 개의 문장을 가지고 하나로 조합한 추론 문제죠 여러분. 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적절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됐습니까? 문제 평가는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 다 섹시하지 그제? 논리적으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 그럼 볼게. 1인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법인격을 아니요 법인격은 누가 갖습니까? 법인격은 누가 갖습니까? 회사가 가져야죠. 단체가 가져야죠. 한 사람이 가지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회사가 갖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갖는 게 아닙니다. 법인격은. 알겠죠? 그럼 2번 3번 이사회에서 이사 보수를 결정한다. 아니 이사회에서 이사 보수를 결정하면 지들이 한 달에 1억 이럴 거 아니야 얘들아. 누가 결정하죠 여러분? 보세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죠, 여러분. 지금 뭐 상식적으로 웃기잖아. 이사에서 이사 보수 결정하면 뭐 높일 거 아니야, 얘들아. 지금 월급을 자기가 결정한다. 야, 회사에 들어갔는데 월급을 자기가 결정한다. 우와. 무조건 회사 들어가야지, 얘들아. 주주총회입니다. 야, 주주가 뭐 요술공주 주주 그거 아니야, 얘들아. 그거 아니고 이마트에 가면 파는 그 미미 주주 이런 거 아니야. 아니고 주식의 주인, 알겠냐? 주식 주인. 차주는 차의 주인, 땅의 주인은 지주, 주주는 요술공주 주주가 아니고 주식의 주인. 주식회사에서 4번 주주총회가 업무 집행 의결은 누구 하냐? 이사회야지. 그럼 이게 결국 쌤 비문학 문학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출제 요소는 뭐라 그랬어? 차이점. 그러니까 여기 회가 두 개 있어. 회. 이사회, 주주총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연결하고 이걸 이렇게 하고 그래서 선지를 만들어 놓은 거지, 그지? 그럼 이거는 이렇게 바꿀까? 이렇게 해서 이사회. 이 둘이 바꾸면 되지, 얘들아. 그다음에 여러 주주들이 모여서 설립된 회사가 1인 주식이 바뀔 수 없다. 바뀔 수 있죠. 어떻게? 주주가 여러 명이야, 5명이야. 그 매매하거나 양도하거나 상속하면 바뀔 수 있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잠깐만요. 끄고요. 이게 9월이냐? 네. 좀 찾아봐봐. 어딨냐? 지금 지나가 17학년도 9월이 이건가요? 아닌데. 이건가요? 메뉴에 있는 거죠, 이제? 꺼져버리는데? 같은 파일인가 보다, 그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복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 복사하면 어느 파일인지 모르잖아. 내가 복사를 했지, 얘들아. 얘를 꺼집어내 버릴까? 니네 파일로 옮겨버릴까? 그러면은 초록색 얘지 지금. 그 왜 또 꺼지지? 이걸 켜면 또? 야, 다 열렸다, 야, 봐. 뭔가 해냈다, 얘들아. 문제를 오른쪽에 둘까, 왼쪽에 둘까? 문제를 왼쪽에 한번 더 볼까? 이거 본문 두고, 본문 두고, 페이지가 13페이지 같은데? 네모 13페이지인 것 같은데, 자, 요게 보면은 요거죠, 여러분. 다 됐지, 얘들아? 지금 요거 풀지요,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스마트한 세상에 살기 너무 힘들다, 얘들아. 세상이 너무 휙휙 돌아가가지고 참. 쌤 차가 카니발인데 카니발 내가 5년 정도 됐거든, 얘들아. 근데 그 차를 처음에 딱 타니까 와, 기능이 너무 좋더라고. 근데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 차가 차종에 따라가 좋고 나쁘고 개념보다 있잖아, 얘들아. 약간 있긴 있지만 무조건 최근 차가 신차가 무조건 좋아요. 그러니까 모닝도 신차면 졸라 좋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 어떤 사람이 여기서 BMW 샀다 그러는데 보니까 최신차잖아, 얘들아. 기능이 정말 좋아졌어. 그러니까 매년 이게 세상이 바뀌는 게 속도가 와. 그러니까 니네 그 핸드폰도 한 1, 2년 있으면 똥폰 되지 않냐, 얘들아? 그지? 그 지금 애들 폴더블 폰? 뭐 G 플립이라 그러나? G 폴드하고 G 플립 들고 다니는 애들 좀 있지, 그지? 근데 보면은 우와. 그죠? 좋지, 그지? 좋아 보이지? 또 너무 비싸. 기본적으로 100만 넘잖아, 얘들아. 아이폰이고 지랄이고 뭐 싸게 하고 뭐 지원금이 나오고 어쩌고 해봐야 그래도 결국 내가 내야 될 할부금에 폰값이 다 포함되잖아, 얘들아. 2년 쓰면 또 똥폰 돼, 그지? 딴 게 또 보일 거 아니야, 얘들아. 또 졸라 좋은 게 나올 거니까. 참 세상 참 너무 빨리 변해. 자, 한번 볼게. 여기 개인 사원이라고 돼 있거든, 얘들아. 개인 사원.
이 개인 사원한테 책임을 질 수 없다. 그러니까 사단법인이 진 빚을 왜 개인이 갚냐? 사단이 갚아야지. 그 얘기 알겠냐? 그러면 개인 사원 개인은 법인에 속해 있는 사원이긴 하지만 법인격은 누가 가져? 회사가 가지니까 구별되는 존재 맞는 말인 것 같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의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지 않냐? 이거는 회사가 진 빚이죠, 얘들아. 그죠? 그래서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C 사단성이라 그랬지, 얘들아. 그러면 사단성이라는 거는 단체여야 되죠. 결합한 조직이, 그지? 맞고요. 그다음에 D 이게 1인 주식회사가 개인 사업자인지 헷갈린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회사라는 법인격을 가진 독자로서 실체로 운영되지 않은 그런 경영을 했을 때 이렇게 보인다. 자, 그거 볼게요. 이는 주주가 한 사람뿐이고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그럼 이 주주가 대표이사도 되고 대표이사도 되고 주주도 되고 지가 이사회도 하고 주주총회도 지가 하고 지 뜻대로 하고 보수도 자기가 결정하고. 그러면 심한 경우 회사에서 출처 이세 이익이 회사 이익이잖아, 얘들아. 대표이사인 주주한테 귀속이 돼버리고 회사는 껍데기만 남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5번을 보니까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여 권리 능력을 누릴 수 없게 된 상태.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어차피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법인격이고 사단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런 상태가 아닌 거지, 얘들아.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자, 사실상 마지막 문제 볼게, 얘들아. 이 법인격 부인론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이런 경우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아까 회사 거래하고 관련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얘들아. 그때 예외적으로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지, 얘들아. 그러면 회사의 빚을 주주 개인 네가 갚아 이런 얘기지, 얘들아. 근데 법률을 규정하지 않아. 하지만 법원이 이거를 받아들였다는 거지, 얘들아. 자, 볼게요. 회사 경영이 이사회에 장악되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라고 했잖아, 얘들아. 그건 좀 이상하다. 1인 주주라는 말도 없이 이사회가 회사 경영을 장악했다고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면 안 되죠. 말도 안 되니까. 두 번째, 이게 뭐니, 얘들아? 법인격 부인론은 주주 회사의 제도를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이게 뭐가 틀린 줄 알아요, 여러분? 법률 개정이란 말이 나오지, 얘들아. 아까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법률에는 없지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법원에서 한다 그랬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 법률은 명시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게 법률 개정이 틀렸고요. 틀렸고. 적절한 거 찾네. 자, 3번. 이거 틀렸다. 3번 봐. 뭐가 틀렸니? 회사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확정되면 법원은 법인격 논의를 받아들여 그 회사를 법인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영구히 틀렸지, 얘들아.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 영구히는 영원히 해야, 얘들아. 어떻게 언제 얼마나? 얘들아, 일시적으로 알겠니? 그래서 땡. 4번. 법원이 대표이사 개인의 개인 능력을 부인함으로써 얘들아, 법인격을 부인하지 개인의 능력을 왜 부인해? 너네 개인의 권리 능력이 부인되면 언제인 줄 알아? 태어나면서 저절로 갖게 되는 게 권리 능력이잖아, 얘들아. 근데 법원이 대표이사 개인의 권리 능력을 부인하게 되면 그 사람 뭐 했다는 얘기야? 죽었을 때가 가능한 거야, 얘들아. 그리고 이게 뭘 부인한다 그랬니? 아니, 이 문제, 니은이 뭐야, 니은, 얘들아. 법인격을 부인한다 했잖아, 얘들아. 법인격은 누가 가져? 개인이 가져? 회사가 가지고 단체가 가지지. 근데 이 4번에 뭐래? 개인의 권리 능력을 왜 부인해? 법인격을 부인한다니까, 그지? 정답 5번. 5번 읽어볼게. 섹시합니다. 특정 거래 관계에 있는 법인격을 부인론을 적용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목적은 그와 관련된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가 진 책임을 주주 개인 네가 갚아라. 빼박 못하게.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니? 자, 그러면 여기 마지막 문제는 요건을 갖추죠. 요건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효찬 답 뭐 했어? 저 1번 했어요. 1번 했어요? 겸비 가르쳐 줄게, 얘들아. 겸비는 함께 갖추는 겁니다. 함께 갖추는 거야. 한 개만 있을 때 겸비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겸비는 함께 갖추는 겁니다. 이 아저씨 학창이 있고 있네, 그제? 겸비하다 찾아볼게. 겸비를 찾아볼게요. 어학사전. 두 가지 이상을 함께 갖추다. 내 말 이해됩니까? 예. 두 가지 이상이어야 돼. 요건은 한 개밖에 없어도 되는 거야, 알겠냐? 여기 볼게요. 자, 보세요. 겸비한 거지 봐. 자, 첫 번째 효찬이 읽어봐. 시작. 그는 전문가로서의 재능에 탁월한 지도력까지 겸비한 유능한 청년. 얘가 겸비했지, 얘들아. 예. 두 가지를 갖췄어. 뭐? 재능과 재능과 지도력. 이해됐지? 그 다음에 그녀는 미모와 지성. 두 개 갖췄지, 얘들아. 예. 그러니까 이 존예에다가 존똑이란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미모만 갖추면 겸비했다고 아는 거래. 내 말 이해돼? 예. 그리고 쇼핑센터는 넓은 매장과 주차 공간을 겸비했잖아, 얘들아. 매장도 넓고 주차 공간도 있고 둘 다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말을 볼게. 재덕을 겸비했다. 맞아, 틀려? 맞는 말이에요. 재덕이란 말이 재주와 덕성이란 뜻이야. 아. 네. 그러니까 우리 누구지? 메이저리그 잘하는 애? 우리 한국 사람? 유현진도 잘하고 우리 타자. 그 아저씨 이름 뭐지? 왜 갑자기 메이저리그 그 사람이 이렇게 원래 넥센 키움이 있었던 애 있잖아. 지금 왜 이름이 기억 안 나냐? 강정호 아닌데? 아이씨 샌디에이고에 있는 애 1번 타자 2할 8푼 치는 애. 어우 미치겠네. 왜 그 아저씨가 기억이 안 나? 늙었나 보다. 미쳤나 보다. 니네는 관심 없는 거고 나는 알아야 되는데. 이게 없어? 김하성. 김하성이 잘하는 게 뭐야, 얘들아? 그 5-2를 겸비했다 할 수 있지, 얘들아. 너는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보따리를 싸버려. 빨리 집에 가려고. 그 5-2라는 게 뭐 잘 치고 잘 달리고 이런 거 아니야. 주루 뭐 수비 잘하고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 겸비했다. 두 가지 이상이 되면 되는 거야, 알겠냐? 그러면 니네 예비는 뭐야? 예비. 미리 해야지, 얘들아. 미리 해야 되는 거고 미리 쓰시고 정비는 흐트러져 있을 때 하는 거지, 얘들아. 잘 다듬는 걸 말합니다. 정돈하는 거 알겠니? 정돈해서 갖추는 거고 그 정답이 2번이 되죠. 갖출 구자. 그럼 대비는 뭐야?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을 때 미리 하는 거예요, 알겠죠? 시험 대비, 알겠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